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7석을 받아들이면서 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며 연임 출마를 확실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쟁구도 없이 전당대회를 맡게 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6,900억 달러를 찍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상임위원장 7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국회는 약 한 달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7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로써 출범 25일 만에 전반기 국회 원구성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총회에서 잔여석 수용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당내에선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연임을 결심했습니다. 또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또대명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민주당은 경쟁구도 없이 전당대회를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거였다면 사퇴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확실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총선 압승 뒤 이 대표의 장악력이 견고해진 만큼 이 대표가 대권 등 향후 일정까지 고려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연임론이 제기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연임론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거라며 이른바 또대명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최근 대선에 나가려는 당대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등 개정안이 서둘러 의결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 중 하나죠.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예비역 연대는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고 질책했어야 했는데 자연스럽게 현재 상태를 물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최근 최해병을 빗대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로 규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대민지원에 투입된 군인을 그렇게 격하할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경북경찰청 수사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수출액이 6,90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9.1% 늘어 사상 최고치인 6,900억 달러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역 수지는 41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은 협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수치보다 1.6% 높습니다. 올해 수출 예상액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수출 목표인 7천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선전을 올해 수출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 전체 수출을 비롯해 주력 품목의 수출 최대치도 경신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 행사가 올해는 대구에서 열리는데요. 한국전쟁 관련 정부 행사가 지방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제74주년 정부 행사가 내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참전 유공자와 정부 인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행사가 지방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훈부는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점을 고려해 대구에서 행사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윤하 씨가 데뷔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해 하울림 아림의 시간이라는 전시를 연다고 합니다. 가수 윤하 씨는 오는 7월 17일부터 나흘간 서울 성동구에서 하울림 아림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는 실제 자연물로 설치 미술을 제작해온 아티스트 그룹 팀보타와 함께합니다. 한편 정규 7집 발표를 앞둔 윤하 씨는 오는 7월 3일부터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진 하루였는데요. 수요일엔 남부지방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흙비가 내렸는데요.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경북에 5에서 30, 강원 영서와 충청 영남에 5에서 20, 경기 북부와 경남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수요일엔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